지금 7시 됐죠? 네. 네. 이거 비밀번호.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없어지고 해갖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와주시고, 또 온라인에도 몇 분 계셔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안에 있는 건축학과 오픈하우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오전이 아니라 점심시간에 그 대학원 그러니까 최근 졸업한 동문의 근황 및 이제 최근 작업들, 석사 논문을 쓴 것을 단행본으로 냈던 이인규 동문 모시고, 둔촌 주공아파트의 대단지의 생애라는 책에 이제 석사 논문 연구와 그게 어떻게 이제 지금 현재 하시는 일에 연결이 되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끝에는 매우 대학원 생활 어떻게 보내나요? 상담까지 하는 되게 재밌는 세션을 보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학원 현재 재학생들이 여러분들 이제 예비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상담의 시간들을 좀 보냈고, 오늘 지금은 되게 오피셜한 인포 세션이라고 이제 공지가 되었는데, 1시간 정도 지금 우리 그 건축학과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뭐 질의응답도 갖고, 또 여기 지금 이제 예비 지원자들도 계시는 것 같고, 교수님도 몇 분 계시고, 또 재학생들도 계세요. 그래서 뭐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또 나눠서 같이 할 수도 있겠고, 이 세션이 끝나고 더 궁금하다 하는 것들을 남아서 더 이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의 어떤 시간이니까, 이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왜 좋은가를 여러 교수님들과 또 재학생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일단 이제 건축이라는 특정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분야들 혹은 그것이 이제 합쳐져 있는 그런 융합적인 분야들을 계속 선도해가는 그런 전문 분야의 리더십을 어, 추구한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뭐 어떤 이렇게 뭔가를 어,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태도라는 뜻일 것 같고요. 지금처럼 굉장히 모든 그 지식이 다양화되고 다원화되는 과정에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가지시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특히 이제 저희 학과를 이제 이루고 있는 중요한 자원인 우리 교수님들도 지금 이제 배경에 있는 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김성원 교수님께서 총괄 큐레이터 예술 감독 하실 때 용적률 게임이라는 그 한국관 전시 장면인데요. 저희 학교가 아마 그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 큐레이터 작가 참여한 교수님들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동문들의 활약이 굉장히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건축적 담론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 기술의 미래. 많은 랩에 우리 연구실에 기술자가 다 들어가는데 이제 기술이 이제 건축학 공학이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기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떤 지금 우리 시대를 끌고 가는 담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술을 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의 이론 분야에서도 없지 않은가 싶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실용적인 기술도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립대학교가 이제 공립학교로서 특히 이제 시가 운영하는 학교로서의 공공건축에 대한 역할은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공공건축, 공공에 관한 여러 가지 개발에서 목소리 그리고 이제 지식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렇게 독려를 바라고 우리가 건축 도시를 하는 일 자체가 매우 공공성이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과학으로서의 건축. 우리 학교의 또 특색 중에 하나가 단과대학이 이제 뭐 공업, 그러니까 공업, 미안해.
공대나 이제 혹은 조형대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학대학에 있다는 게 이제 큰 특징인데요. 특히 일반 대학원의 경우는 학부랑 달리 이제 일반 대학원이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수강할 수 있거나 만날 수 다른 과 교수님들을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더 다가가기가 쉬울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도시과학 안에 이제 있는 뭐 도시공학과, 조경학과, 뭐 도시사회학과 등등 여러 이제 교류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교수님들도 그런 교류를 하는 연구들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모든 학교에서 다 강조하고 있는 걸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의 어떤 지식 생산이 이제 학교 안에서만 있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산업에서의 요구를 받고 또 산업을 새롭게 혁신하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나라의 이제 리소스가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고 교육도 이제 학부 교육서부터 이제 그런 사회 협동에 방점을 둔 것들의 의미를 계속 주는데요. 대학원이야말로 진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 사업들을 각 연구실마다 혹은 이제 교수님들 하시는 연구에 참여하거나 혹은 직접 어떤 그런 연구를 이제 활동가처럼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R&D라는 산업 안에서 또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이제 이게 연구 펀드와 이제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 사회에 또 혹은 특정한 어떤 그 수요자에게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그 연구의 어떤 기능, 직무로서의 기능을 익히는데도 이제 대학원에서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 졸업 후에 이제 어떤 직무를 하실지는 다시 이제 실무를 하실 수도 있고 연구를 계속 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분명히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정적인 절차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 연구의 어떤 역할을 잘 이렇게 포지셔닝하는 그런 입장들 그런 것들 그리고 혼자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협업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리고 실행자가 될 수 있는 곳이 이제 학교 뭐 서울시립대에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도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굉장히 프랙티컬한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들은 이제 조금 알아보시고 오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학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학칙을 찾아보시면 다 있는 거라서 그렇게 설명 길게는 안 하겠지만, 뭐 보통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한 4년, 5년 걸리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 사이에도 뭔가 수료는 보통 코스웍이라고 하죠. 이제 저 최저 이수학점을 수료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보통 이제 석사 논문,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데 보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석사 과정을 한 3학기 정도까지 코스웍을 대충이라니 열심히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업을 하는 동안 내가 논문을 어떤 주제로 쓰겠다는 그런 이제 준비를 좀 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한 학기 동안 이제 열심히 써서 사회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좀 더 그 연구를 좀 더 진행하겠다 해서 더 오래 할 수도 있는데, 뭐 그조차도 6년 안에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중간에 잠깐 자기가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 휴학을 하는 그 과정도 있지만 어쨌든 연한이 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학석사 연계과정 혹은 석박사 통합과정 그래서 뭔가 그 공부한 시간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코스웍에서 조금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어지는 연구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네 이제 어떻게 하면 제적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인데 뭐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 못한 채 재학 연한이 경과한 학생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서 보통 그 지금 저희 일반 대학원 건축학과에서는 이제 풀타임으로 이제 그 전일제 학생들만 일단 받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도 자기가 다른 일을 뭐 하면서 이렇게 그 연구를 충분히 하지 못했거나 혹은 계속 뭔가 그 논문을 미루는 상태가 될 경우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대학원에 오게 되면 지금은 학부 때도 휴학을 많이 해서 이제 그 최저 그 졸업 연한 같은 개념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대학원, 지금 일반 대학원이 아닌 대학원, 예를 들면 도시과학 대학원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 여러 일반 대학원들이 있는데 그런 일반 대학원에 가서 이제 그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군요. 다른 그러니까 만약에 박사 과정에 왔을 때 타 대학원 다니다가 온 분들 혹은 자기가 석사를 우리가 다니다가 이제 그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이제 내가 이 수업은 들은 걸로 이 학과에서 들은 거로 치겠다 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와 이제 박사의 과정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혹시 이제 진학을 할 때 내가 지금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이미 석사를 하고 계시거나 다른 곳에서 혹은 이제 박사 과정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약간 학점 교류 얘기였고요. 대학원 학과 간의 학점 교류가 이제 인정이 돼서 석사 과정의 경우 12학점, 박사 과정의 경우 18학점 인정이 되고요. 석박사 통합 과정일 경우 30학점. 근데 보통 수업이 이제 조금 학과마다 다르지만 저희 학과에서 여는 거는 3학점씩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코스 수업 중에 4과목 정도는 다른 과에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래서 24학점 중에 12학점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외부에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 학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 일반 대학원 혹은 특수대학원끼리도, 간에도 이제 학점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과학 대학원이랄지, 뭐 국제 도시과학 대학원, 스마트 건설 대학원, 뭐 이게 몇 개 이제 대학원, 특수대학원들이 있는데, 그 대학원에 있는 수업 중에 이제 관심이 있다 이렇다면은 이제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우리 학교와 학점 교류가 되어 있는 다른 학교의 일반 대학원과도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이제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전일제 학생에 한해서 그리고 신입생 혹은 직전학기 6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그 선발을 하여 그다음에 이제 그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에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연구비 장학은 이제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 지원 지원 장학의 경우는 이제 보통 수업의 우리 조교하는 역할들이 잘 알고 있죠? 그런 걸 할 때 이제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면 수업료 전액 감면, 수업료 반액 감면, 수업료 15% 감면, 일정액 지급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소외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도 그 홈페이지 그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그 연구 프로젝트에 학생 인건비가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그 내부 그 범위 안에서 학생 인건비 내부 안에서 이제 좀 지원이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그 대학원 장학금으로 잡혀 있는 학교 본부에서 내려오는 일반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할 수 있는 인건비가 있는 프로젝트도 있다. 근데 꼭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는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원 학사는 이제 입학하고 나서 유심히 보시면 돼요. 지금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 건데요. 석사의 경우 제일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관건이 되는 게 영어 시험을 통과했는가. 그래서 영어 대학원에 열리는 영어 강의를 그 코스웍 24학점 안에 수강을 하던가 아니면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을 해야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출이 돼야 이제 논문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이제 이게 이제 언제 내야 되는지 이런 걸 꼭 체크하고 이제 해야 합니다. 그게 특히 석사 과정의 경우는 2년밖에 안 돼서 휙 지나가요. 내가 내가 이제 학교에 들어온 것 같은데 언제 또 논문을 바로 써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거 시간 안 놓치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대학원이 제가 겪어본 느낌으로는 뭔가 수강 변경 이런 게 되게 까다롭거나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은 그 학사를 자기가 잘 챙겨서 해야 된다. 요거는 예시라서 대부분 비슷할 거긴 한데요. 뭐 2023년 가을 것도 이제 항상 대학원 홈페이지에 가면 전체 학사 일정이 나옵니다. 근데 대략 그냥 뭐 1월이면 긴장을 담그고 뭐 이런 이런 게 비슷하듯이 이제 9월에 보통 시작하면은 이제 종합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코스웍을 3학기 다 하고 나면 그 내가 들었던 수업들 중에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수업 두 가지를 신청을 해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이제 시험 문제를 내주시고 이제 충분히 내가 이제 학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종합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시험을 보던가 아니면 외국어 시험에 제출을 하거나 외부 거를 제출하거나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석사 3학기에 박사 4학기에 제출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논문 지도를 어느 지도 교수님과 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석사 1학기 안에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야 그래서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저렇지만 지도를 받아야 이제 계획을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입학할 때 이미 이제 나의 연구 주제 방향을 좀 정하고 오라고 저희가 많이 권유를 드리고 최대 1학기까지는 유예를 해주지만 아무튼 그 지도 교수님의 사인이 들어가는 걸 이제 제출하게 되는 첫 해에 첫 월에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 경우 그 예비 심사 신청을 하고 그때 이제 보통 석사 논문의 경우 지도 교수님 외 두 분의 심사위원을 모셔요. 그래서 세 분이서 이제 논문을 중간 심사를 해주시는 그래서 이제 11월에 되면은 예비 발표 결과를 그 전에 10월에 하고 발표를 한 후에 이제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 어떤 방향으로 더 정리를 해보자 이런 어, 코멘트와 이제 결과를 이제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학회에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과하면 이제 본심사 신청을 해서 이제 그 다음 12월에서 1월 사이에 결과 본심사 리뷰를 하고 심사위원들을 앉아서 이제 논문의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이제 통보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다 무사히 통과해서 어떻게 수정해서 마무리합시다 할 수도 있고요. 한 학기 더 합시다 이럴 수도 있고 혹은 이 다음에 인쇄본까지 가는 그 인준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사인을 받는데 사인 받기 전에 조건부로 뭘 더 합시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서관에 인쇄본을 제출하는 것이 이제 1월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해 준비한 수강 신청과 휴학 신청 이런 게 시작돼요. 이게 다른 학기에도 거의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월, 두 번째 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자기 학기에 맞춰서 잘 제출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그 본교 서울시립대 학사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학석사 연계과정이라는 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이제 역시 학책에 다 나와 있고 건축학 항상 이제 저희가 5년제 프로그램이라서 모든 규칙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건축학 전공인 경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3학년부터 이걸 신청할 수가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4학년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3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점이 좋으냐면 일단은 입학 시험이 면제가 되고요. 면접을 안 봐도 되고 그다음에 전일제 경우 이제 장학금이 이제 3학기까지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이제 전액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일정액으로 조정했다고 해서 이제 아마 다 그 해마다 이게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 학부 때 석사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뽑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학과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나 강의 업무에 같이 참여하는 그게 이제 특전사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저희끼리 학과에서는 이제 그렇게 부르기를 이제 그 5년제 트랙으로 나가서 이제 실무 건축가가 되는 트랙에 이제 그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마친 후에 좀 더 현장 중심 교육들을 대학원과 학부 수업 안에 있는 캡스톤 건축 설계 같은 수업들로 이제 뭔가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석사 과정 과목들을 미리 들을 수 있는 그 엘리트 연계 과정이라고 말을 붙여놓은 것이 그 과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왜냐면 이제 그 현장 중심 교육은 그냥 5년제 학사 과정을 마칠 때도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지만 대학원으로 연계하게 되면 이제 그 내용들이 자기의 그 연구와 관계된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래서 연구를 이제 석사 과정에 더해서 이제 학석사 학위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학점을 미리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 수업 중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연구 분야 소개인데, 연구 분야는 그 지금 연구실 단위로 되어 있는 형식으로 제가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학부생들은 교수님은 익숙한데 교수님께서 하시는 학부 수업이 이제 연구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마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김소라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연구실을 꾸리고 계신 공간 디자인 연구실은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방법론, 그리고 건축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도시 설계 경관, 설계 계약 방법론 등등 굉장히 실무 오리엔티드 된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김소라 교수님 스스로가 이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실무 활동도 굉장히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공건축가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완공된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큐레이터나 여러 가지 그 건축계에 지금 그런 실무 건축가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나 이런 것들 목소리를 내주시면서 많은 표창장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현보 교수님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오픈 지금 오픈 코스라고 해서 오늘 아마 거기도 참관에 지금 들어간 그 참여자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서현보 교수님은 이제 저희가 가장 전통적으로 건축 계획 이론을 이제 저도 학생 때 배웠는데 이제 그런 걸 가르치시고요. 그래서 그 주로 최근에는 공간복지 그리고 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공간 이런 건 어떤 연구 과제의 제목 같지만 그 공간 복지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의료 복지 건축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근거 기반 설계 이런 화두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요. 최근에 그런 소수자들을 위한 공간 정책이나 그런 연구와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 소논문을 다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는 자기가 관심 있는 그 공간들을 어떤 연구 방법, 어떤 사회 연구 방법으로 이제 분석할 것인가 이런 수업을 해주시고 이제 연구실에서도 그런 논문과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윤정원 교수님 연구실은 이제 테드 랩이라고 해서 트랜스 디스플리너리 아키텍처 디자인 랩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 융합적인 그러니까 윤정원 교수님도 이제 건축가시고요. 그래서 실무 건축가지만 실무 건축가에게
굉장히 실험적인 재료 실험을 하는 역할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주식회사 테드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신데 이제 실험실 벤처이고요. 그래서 직접 설계하는 그 자기의 작업 안에서 이제 개발한 그런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지금 큰 목표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사드 설계, 신재료 프로토타이핑, 그리고 이제 디지털 툴을 설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재료를 만드는 물성을 만들어내는 일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좀 밑에 지금 몇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3D, 그러니까 로보틱스를 활용해서 3D 프린팅하는 재료를 개발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에 반응하는 재료들을 이제 3D 프린팅이 가능한 형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바이오 머티리얼을 많이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그 머티리얼 자체가 이제 지속 가능한 재료, 그러니까 막 뭔가 그 자연적인 쓰레기 안에서 우리가 다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물성들을 계속 개발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공공건축가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심의나 자문들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연구재단이나 연구창의재단 같은 곳에서 그 새로운 연구 분야로서의 건축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연구실, 이선영 교수님 연구실이고요. 지속 가능성에 굉장히 포괄적인 그 이야기들을 다 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그 친환경이라고 했을 때 좀 더 기술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연구도 하시고 조금 사회의 어떤 환경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뭐 젠더 이슈를 가장 건축계에서 되게 초반부터 지금은 젠더 이슈가 모든 사회에서 굉장히 또 보편화된 연구 주제이기도 하지만 훨씬 뭐 10년, 20년 전에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셨고 그 어떤 커뮤니티 기반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진짜 이렇게 기술적인 그 뭔가 열 관리율과 그 조도와 이런 걸 계산하는 이런 친환경 설계 과목도 하시지만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어, 건축의 어떤 좀 더 사회환경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연결해서 그리고 그 재료들의 어떤 쓰임새가 결국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또 대외적으로 활동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 작은 그 건축 재료나 또 학교 같은 특화가 되어 있는 어떤 기능이 있는 공간들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뭐 최근에는 세종시 공공시설 복합단지 같은 데 좀 더 큰 도시 환경 안에서의 커뮤니티 역할 같은 것도 이제 고민하고 계시고, 여러 위원 활동도 활달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춘기 교수님의 통합 디자인 연구실은 이춘기 교수님은 또 워낙 잘 이스타블리시 되어 계신 건축가이신 상태에서 학교에 오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도시 재생이나 이제 리모델링에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학교 안에도 이제 많은 공간을 이제 교수님의 디자인의 방식,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렇게 그림만 그리는 디자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시공되는 현장에서 판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설득하는 그런 굉장한 역량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을 가꾸기 및 공공 디자인 그리고 도시적 요소 안에서 도시적 요소라는 게 다만 형태적인 게 아니라 그 아까 말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제도화될 거고 하는데 목소리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많은 활동이 있으시고 또 정책위원회 그다음에 뭐 그 총괄 MP 많은 총괄 MP를 맡으셨고 뭐 서울 건축문화재 총감독 같이 이제 큰 건축계 행사들을 리드하는 일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상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 혹은 큐레이터로서 전시회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주최하시고, 그리고 특히 저도 같이 준 교수님과 작업해 본 적이 있는데, 약간 그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굉장히 이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가장 적절한 안을 찾는 이제 그런 되게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으신 그 분입니다. 근데 학생들과는 또 되게 재미나게 지내시는데 학생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그래서 학창 시절 항상 되게 이제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학기에도 이제 건축 설계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오픈 클래스를 했을 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전형적인, 그리고 꼭 알아야 되는 그 건축 설계의 어떤 실무적 배경을 잘 학생들 몸에 이렇게 심어주시는 체화된 교육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상기 교수님 랩은 최상기 교수님의 어떤 카리스마. 그래서 지금 그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건축 전시 기획, 그리고 특히 근대 건축 보존과 레노베이션에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최상기 교수님께서 저 앞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최상희 교수님께서 또 그 실무를 하시는 건축가로서 이제 그리고 그 예술과의 관계에 굉장히 독특하고 그 탁월한 또 식견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씬들을 만드시는 일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완공된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고, 또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이제 그 국제 스튜디오 큐레이터와 아직도 이제 그런 관계 안에서 계속 특히 그런 국제화에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그 건축 교육, 설계 교육에서 중요한 어, 어떤 이게 설계 안에 설계 교육이라는 분야에 어떤 되게 제가 왜 이렇게 더듬거리는 카리스마.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세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심하셔서, 제가 이제 학교 오기 전부터 최상기 교수님과 다른 학교, 미국에서 티칭을 하실 때, 그때 평판이 굉장히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잘 이해하고,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는 교수님으로 제가 이해를, 이렇게 들었고요. 학교 와서 제가 같은 동료가 되고 나서도 이제 그런 면모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황경주 교수님 이제 건축 구조 디자인 연구실은 그 구조 공학자로서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프랙티스를 오래 해오셨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런 스마트 개폐식 건축 시스템, 키네틱 아키텍처에 관심이 많고 그런 연구를 실행화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업으로 이제 교육으로 할 때는 그 바이오미메틱스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 번 수업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정적인 그 구조인 건축물이 이제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갈까 할 때 그런 움직임이나 이제 새로운 재료들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이제 공학자의 시각으로 좀 정리를 많이 해주시고 가르치시는 것 같고요. 학부에서도 이제 그런 설계 수업과 조인트로 하는 수업들 안에서 이제 구조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 용역들,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지식 생산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디자인 정보연구실은 네, 지도 교수님이 황지은 교수님이신데요. 저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디지털 디자인 혹은 디자인 컴퓨테이션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분야로 이제 크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이제 연구 관심과 이제 제 얘기니까 또 너무 자세히 하면 불공평함으로 학생들의 관심들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디지털 조형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건축 기술의 혁신이라고 말하는 꼭지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 따로 배워야 되는 그런 분야는 거의 아닐 지경이긴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아주 작은 혁신들이 계속 쌓이고 이제 건축적 해석이나 건축적 활용이 아닌 이제 이미 이제 사회에서 더 원천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세를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는 저도 그 실험실 벤처를 창업을 해서 테크캡슐이라는 기업을 또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연구의 어떤 주제들이 계속 그 실제 실용화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건축의 공간 정보와 장소성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건축 정보로서 유통이 될 건가 하는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이제 그 대단히 컨소시엄 연구 중에 디지털 트윈에 관한 연구들 혹은 그 도시재생센터였던 세운 협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특히 세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세운 캠퍼스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시도를 이제 주도를 했었고 그것이 이제 연구실하고 연관이 살짝 되는 부분은 그 실행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적소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배우는 데는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외국인 교수님이시고 지금 연구년 중에서 이제 이번 학기에는 아마 뵐 수가 없는데요. 마크 브로사 교수님의 되게 담대한 소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마크 브로사 교수님은 건축 그리고 조경을 전공하셔서 이런 얼버니즘에 대한 그리고 롱라이프 시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문화를 겪으셨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대학원은 미국에서 했고 그다음에 프랙티스도 하시다가 또 한국에 와서 교육을 하신 지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 이런 굉장히 이제 제3자 관점으로 도시를 분석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스케일과 다른 어떤 밀도와 어떤 관점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템플릿이지만 다 다르게 적용되는 그 문화적 어떤 차이들을 좀 더 분석적으로 잘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언어도 굉장히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조준희 교수님도 뒤에 계셔가지고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융합 디자인 연구실 저희가 이제 조준희 교수님 모실 때 한글로 이머징 테크놀로지 채용 분야를 뽑아서 많은 분들이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무슨 분야냐 하는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가 모신 교수님이시고요. 실무 건축가이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조호 건축이라는 사무소에서 부소장으로 오래 계시면서 실제로 건축 실무에 맞닿는 손에 닿는 그런 기술을 구현을 하시지만 사실 그 이면에 있는 맞나요? 이면에 있는 그 디자인의 목표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기술의 어떤 원론적인 그 원리를 잘 이제 조율하시는 교수님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 과목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그 로봇을 활용해서 이제 패브리케이션 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 뭐 신재료에 대한 그 고민이나 이제 그 건축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지금 뭐 특허도 내고 계시고 그리고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한 도시 공간을 이제 분석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방법론을 이렇게 장착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활동은 이제 또 공공건축가로서 실무 건축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설계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있으시고, 그리고 전시도 많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희 학과에서 지금 모든 교수님들의 활동들이 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 성격들은 매우 다르지만 그 역할들을 다른 세대에서 다 다양하게 펼치고 계시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에 이제 제일 신선한 연구실, 작년에 부임하신 김난주 교수님의 환경건축기술연구실, 그리고 어떻게 에이타 랩이라고 읽을까요? 네, 에이타 랩의 설계를 이 소개를 저도 프레시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김난주 교수님은 또 실무 건축가이시기도 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프랙티스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지금 기후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제 되게 젊은 학자로 건축가로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도시 건축 전시장, 서울 도시 건축 전시장에서 스위스 한국 수교 기념으로 한 이제 한국의 산수를 가지고 이제 스위스와 산의 나라 스위스, 산의 나라 한국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지형이 주는 문화적, 건축적 배경들을 잘 설명해 주신 멋진 전시 하셨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저도 너무 궁금한 여러 가지 내용인데 새로운 콘크리트인가요? 네, 콘크리트를 특허를 내시고 그걸 지금 실제 구현해서 만들고 계신 특허 갖고 계시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디자인에 적용하고 계신 작업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기반 디자인,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에 관심 많으시고 다분야 간 융합과 협업 방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런 이제 새로운 작업들이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어떤 특허를 보유한다는 게 이걸 배타적으로 갖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다른 분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의 어떤 연구이기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이시고 지금 온 나라 밖에 다른 일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실무 안에서도 작고 그 지역에 딱 연결되는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일부터 젊은 건축가로서 계속 이제 좋은 작업들을 남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난주 교수님 이제 막 오셨기 때문에 새로 랩을 여는 그런 또 장면이라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시면 또 큰 이쁨을 받으며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 그 연구 분야 소개였고요. 제가 빼먹은 게 없겠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것들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온라인에서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좀 하고 싶다, 궁금하다, 알려주지 않으셨다 이런 게 있으면 지금 공개적으로 하기 좀 두려우시면 어, 뭐, 예, 개별적으로 이제 끝나고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요. 지금 하시면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또 재학생도 계시고 조교도 계시고 하니 더 복합적인 답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 답이 있는 질문들이 대부분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행정적인 질문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대학원생으로 빙의해가지고 네네네네네. 논문은 꼭 써야 되나요? 그럼요. 네, 네. 네. 요새 사실 좋은 질문이셨는데요. 그 비논문 학위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학위 과정이 이제 다양한 거는 사회 요구가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원을 진학하려는 목표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시대에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일반 대학원, 특히 이제 건축학과에서는 그렇지만 계속 어떤 아카데미아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
소양들을 계속 지키겠다. 그리고 그 논문을 쓰는 과정이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겪었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논문을 무조건 쓰는 그런 학기입니다. 네. 그리고 꼭 지원할 때 음. 교수님 연구실을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는 사실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네네네. 같이 인연을 네. 같이 할 네, 네. 저 연구실이 나한테 맞는가 네, 혹시 네, 나중에 네. 선택할 수는 없나요? 네,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1학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그 내규와 같이 내규로 도저히 내가 지금 우리 전기 1차 지원하는 게 18일부터인 줄 알고 있는데 이제 그 3일 안에 결정할 수가 없다 한다면 일단 입학하시고 그 안에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유예 기간을 드리는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권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2년이 워낙 짧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웍을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어떤 코스를 듣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어떤 판단 같은 것들을 할 때 이제 연구실 선후배 사이에 어떤 정보도 있고 또 지도 교수님의 어떤 전문 분야를 어, 맞춰서 사실은 학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빠르게 이제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도 교수님을 정한다고 해서 다른 교수님한테 못 배운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교수님들 소개처럼 연구실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연구실마다의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충분히 저희 대학원 안에서 이제 관심 있는 연구들을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답을 드리자면 한 학기 정도 유예할 수 있지만 그래도 빨리 정해서 이제 충분히 그 2년을 잘 보내는 게 석사 기준으로 그렇고요. 박사과정의 경우는 이제 그 공부를 그 연구 분야를 정말 못 정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대략의 어떤 자기가 이제 그 학위를 받고자 하는 연구의 어떤 주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상 혹은 어떤 큰 분야, 그러니까 어떤 테마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를 박사과정 에 지원하시는 분한테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석사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1학기까지는 유예할 수 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재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지원할 때 이런 게 헷갈렸었어.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빙의해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네네. 사대 학생 네. 사도 교수님 주기교수님 면담을 음, 제가 정확하게 좋아하는 분야는 음, 친환경 기술이 접목된 건물이 기술이고 디자인까지 이게 승통하게 이어져서 아름다운 건물을 만드는 음, 상업적인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하고 있는데 네. 공대도 마찬가지고 네. 전체적인 사전 조사하는 바로도 음, 교수님들이 어떤 각각의 교수님들이 예에서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도 모두 알고 있었고 설명도 부가적으로 들으면서 자세하게 알고 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분야를 정확하게 연구하는데 아, 네, 네. 아, 네. 되게 이미 많은 생각을 하고 오신 예비 지원자라서 맞죠? 예비 지원자시죠? 네. 네. 그래서 얘기하기가 편한데 사실은 뭐 자기가 학위 공부하는 게 자기 연구거든요. 그래서 그, 그 연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을 지도 교수님하고 긴밀하게 하겠지만 이제 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스페시픽하고 되게 좁혀져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한테는. 근데
근데 그런 연구가 있나요? 하면 당연히 다 있고, 다 오늘 설명을 들으니 다 조금씩 하시는 것 같은 인상도 받으셨을 텐데, 이제 그 안에서 2년 안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경험과 이제 그 학습의 양을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이제 어떤 지금 마침 돌아오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 교수님이 끌고 가는 관심의 어떤 방향, 그, 그리고 본인이 하려는 그 연구의 성격이 사실 되게 배타적으로 이것만 돼 이러지는 보통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보면은 다 이제 그 자유도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방금 전까지는 되게 오피셜한 서울시립대학교의 일반대학원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은 제 의견일 가능성이 살짝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같이 하실 교수님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내가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본인의 이제 어떤 역량 플러스, 그리고 그것의 학습의 어떤 방향들은 여러 기회나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음, 그 친환경에 방점을 찍으실 건지 친환경을 통한 설계에 방점을 찍으실 건지에 따라 가지고 조금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한 앱이 있을 것 같고, 요즘 친환경이라는 게 그다지 이렇게 뭐 특별한 분야라기보다는 모두가 다 다뤄야 하는 문제이고, 또 어떤 소셜한 그런 서스테이너빌리티 생각을 해야 되고 설계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계를 다루는 랩에서는 본인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은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어느 연구실이 그 성격에 맞느냐보다도 어느 연구실이 나하고 잘 궁합이 맞을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학생을 선택하지만 학생도 교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정말 황재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분야를 하고 싶다는데 그거를 난 도저히 못하겠다는 교수님이 아닌 이상은 충분히 자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터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답이 됐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여기 대학원생들하고 얘기를 또 나눠보시면 또 다른 정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오늘 오픈하우스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또뭐 최대한 되게 중요한 결정일 거니까 본인들한테도 많은 정보를 오늘 제공하지만 또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공식 세션을 마치고 녹음을 끄고 오프 더 레코드로 네,